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야심가인가에 대해서 이 탄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과 야권과 언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죽자 살자 살아남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남으면 권력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살아남으면 70년 검찰의 힘을 분산시킨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물러설 수 없는 일생일대의 오케이 목장의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정기관 권력 5대 안에 있는 경찰이 힘을 펼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의 우호적인 수사 협력 관계였습니다. 너무 강한 검찰의 수사 능력을 경찰도 가지고 있게 한다면 힘의 분산을 시키므로 경찰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만으로는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거대한 권력 한 축을 경찰이 담당하게 만들어준다면 게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굽신거리기만 했던 경찰이 약자로 취급할 단계가 지났다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검찰이 가진 권력 일부를 경찰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을 견제할 능력을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힘을 주지 않았기에 이번 정부는 경찰의 우수성을 활용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검찰보다 먼저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있던 경찰입니다. 12만 명의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가지고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힘에 숨죽이고 있던 경찰이 잠자던 그 힘을 등장시켜 권력 싸움에서 활용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충분한 견제 수단이 될 것을 파악하고는 경찰을 동원하여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조국 장관을 돕고 있기에 검찰 단독으로 난국을 풀어가기에는 힘이 붙이는지 모릅니다. 경찰도 이번에는 권력의 힘을 믿고 죽자 살자 검찰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자가 승자의 게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게임은 펼쳐졌으며 누가 먼저 이근가해를 따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의 한 축인 경찰이 권력의 묘 속에 아래서부터 동시에 검찰 관련 자료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지 두고 볼 일입니다.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권한을 행사하라고 준비했던 걸 알아버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흠집내므로 계획의 정도를 해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진 정보력을 활용하여 검찰이 압박하게 되는 수순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부터 벗어나려는 경찰의 의도된 수사는 오랫동안 별도로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가중될수록 검찰은 결속력을 다지면서 권력의 힘만 분산시키면 승리할 줄 알고 기존의 생각대로 될 줄 알고 방심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검찰보다 더 오랜 수사력을 가진 12만 명 이상의 경찰에 의해서 검찰의 결속력이 와야 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힘을 얻은 경찰은 강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 장관들 아래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치안과 범죄 소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권력의 묘 속에 검찰과 수시로 실적을 평가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검경 대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주요한 정보가 검찰로 가기 전에 경찰에서 직접 만들어서 처리해버린다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정교한 수사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검찰로서도 권력과 싸움을 벌리자니 경찰이 버티고 있기에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다는 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믿은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청와대와 여권과 경찰이 뭉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상대로 권력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전에 없던 경찰 조직이 검찰이 되고 권력을 나누자고 덤비는 행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국당의 한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조국이라는 대권 경쟁자를 낙마시키버리면서 다른 대권 후보들의 발목을 잡아두고는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듯이 크게 만들면서 전진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 기초를 만들어 두고는 올해 안에 장관직을 그만둘 것입니다. 혼자서 그만두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그만두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집요한 사퇴 압력에 시달리다가 그만둠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동정심은 누구보다도 높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썩은 뿌리들을 자르면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겠다고 인식을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지시를 받는 상위급을 수사하는 행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갈라지는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전면에 나설 54살인 조국을 낙마시키므로 여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를 주저앉힌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이는 58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2022년을 노렸던 두 사람, 그들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대권에 도전할 꿈을 꾸었습니다. 먼저 할 일은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대권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먼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갈라진 민심을 모으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살려보겠다고 했지만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수십 년 한국 정치를 주물렀던 사법부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앞장서겠다고 외쳐볼 것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총장은 61세가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57세가 됩니다. 딱 좋은 나이들입니다.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경제를 살려낸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사법부가 해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나누어주고 비리를 앞으로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계획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다가 힘에 부쳐 중단하더라도 두 가지를 해봤다는 것에 국민들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느 당으로 후보가 될 것인가가 궁금할 것이고 남은 과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조사했기에 집권 여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당하면서 친문진영 후보가 되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야당은 받아줄까요? 국정원 댓글 조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 실무팀장으로 조사를 했기에 한국당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화장실을 갔다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친박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의 대권 후보들로는 선거를 치르면 승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불투매지는 것입니다. 조국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크게 보여준 것이 없는 한국당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당의 대항마를 상대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국당은 알게 된 것입니다. 보수인 한국당으로 대권에 출마하는 걸 본인이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은 여고, 야고 다 같이 조사 있게 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한국당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사법부 개혁도 하고 검찰 개혁도 하고 경제도 살리면서 민심도 돌려놓겠다고 합니다. 정치는 믿을 수 없지만 사법부가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해볼 수 있는 힘과 조직력, 한국 경제를 일으킬 능력과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도 계획의 적임자란 걸 보여주려고 견뎌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 끝난다면 한쪽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국과 윤석열 두 사람은 이번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가 대권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